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 양시장 1%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1% 넘는 낙폭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 최근 들어서 흔들림이 점점 좀 심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만큼 오늘 증시구 초반에 개장 시황 보시면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어떤지, 자세한 수급 동향은 어떤지 계속해서 종목별로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지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10년 이래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코스닥이 또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가해지는 낙폭도 그리고 조정폭도 상당히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4월 평균 코스닥 시총 중에서 외인 보유 비율이 8.58%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3월에서 4월에 외인 순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확인이 됐던 우리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 있고요. 그리고 공정위에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심사 최종 결정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조 원 규모의 영업적자 실적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34% 조정 나오면서 2,480.44포인트로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더 크네요. 1% 넘는 낙폭 보여주는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코스닥 83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1%대의 낙폭을 과연 유지를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종목들 중에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물론 영업적자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주가는 오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SK 하이닉스 1.17% 강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86,500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보시면 1.08% 강한 움직임 보이면서 75만 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 지수가 좀 낙폭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시가총액 1위에서 5위 종목들은 비교적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보시면요, 전일장에서 좀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2%가 넘는 낙폭을 보여줬는데 오늘 0.16%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63,500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 자, 지금 폴더블 폰에서 좀 이상이 발견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더블 폰 힌지 쪽에서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제품 문제라면 무상 수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전일장에서 1.95%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에도 함께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1분기 영업 손실 3조 4,023억 원 기록을 했고요. 자, 그리고 SK그룹에 편입된 이후에는 사상 최대 분기 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5조 원가량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영업 손실 부분이고요. 순손실로 따져보면 2조 5,855억 원 규모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다운턴 상황이 1분기에도 딱히 나아지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을 보여줬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재고, 특히 감산에 나서겠다라고 삼성전자보다도 일찍이 발표를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쪽에는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특히 고부가가치 쪽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라인업들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내놨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일장에서 1.38%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8만 6천 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자, 물론 매출도 좋게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이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기민한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 계속해서 저희 증시구에서도 많이 전해드린 바가 있고, 자, 미국이 K-바이오 업계 주요 무대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례없는 팬데믹을 겪어내면서 미국 정부가 바이오 행정명령이라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내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K-바이오 업계 미국 내에서 영역 확대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자, 그리고 현지 시간 25일이었죠. 어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BRT라고 합니다. 바이오 업계 현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이뤄진 바가 있는데 자, 지금 한미 양국의 주요 당국자 CEO들 30여 명이 참여하는 일정에 모더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참석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 일장에서도 2% 넘는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0.91% 낮게 움직이면서 54만 6천 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 반면에 LG화학은 오늘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 전 일장에서 물론 조정폭도 3% 넘는 조정폭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큰 조정폭 가져갔지만 오늘 1.08% 상승으로 75만 원 선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재미근로가 선전을 하고 있고 미국의 신약 기업을 인수하고 있는 LG화학인데 이제 1조 클럽의 진입이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당뇨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성장 호르몬제 같은 부분들 그리고 LG화학이 진단 키트 쪽을 좀 버리면서 진단 분야를 좀 버리면서 우리가 집중하겠다라고 했던 항암 쪽에서도 계속해서 성과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1조 원 LG화학이 제약 쪽에서도 함께 지금 배터리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제약 쪽에서도 많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 SDI 하락 불 켜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1.32% 오늘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 기아는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자, 삼성 SDI 전일장에서 2.75% 조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선 1.27%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면서 69만 7천 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삼성 SDI가 GM과 4조 원 규모의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선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삼성 SDI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는 어제 표정 상당히 좋았죠. 각각 4%대, 2%대 상승폭을 보여줬던 현대차와 기아였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나란히 1%대 상승불 켜주면서 현대차는 20만 3천 원 선, 기아는 8만 7,500원 선에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그룹이 SK온과 함께 북미의 배터리 합작사 설립한다라는 소식 앞서서 증시8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특히 현대차와 기아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죠. 포티투닷의 1조 원 규모 출자를 결정했다. 지금 SDV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출자도 함께 결정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삼성과 지금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HLB까지 모두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만 유일하게 0.34%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59만 9천 원으로 60만 원은 깨진 상태에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대기업 집단에 새롭게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보이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약보합권, JYP 엔터테인먼트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는 1% 넘는 조정 받으면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현재 9시 15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조금 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32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선물 쪽에서는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양시장 혼조세로 출발하네요. 코스피 0.02% 상승하면서 2,489.49포인트로 출발하고요. 코스닥은 0.31% 조정 나오면서 836.07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나와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심사 최종 결정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K관광상품개발 상담회도 개최한다고 하네요. 오늘 SK하이닉스 이미 실적이 발표가 됐고 LG에너지솔루션, 기아, 삼성물산,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FDA에서 세계 처음으로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허가 여부를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이 이슈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분위기는 좀 차갑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일단 SK하이닉스 먼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는 물론 적자 규모가 3조 원 넘게 나왔습니다만 이제 SK하이닉스도 바닥을 지나는구나라고 투심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가 봅니다. 오늘 2.34%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덩달아서 0.4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표정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LG화학도 함께 상승불 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오늘 좀 표정 좋습니다. 운수장비가 지금 현대차가 1%, 기아가 1.62%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앞서서 또 증시 8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금융주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금융주들 함께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1% 낮게 1%대 조정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슈가 좀 있는 쪽이라면 제약바이오 쪽일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모두 강보합권으로 큰 움직임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에코프로 BM, LNF는 오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살펴드렸던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 포스코 DX는 오늘 4.6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도 게임주들 앞서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짚어드렸을 때처럼 역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락문화 쪽에서 SM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비교적 강하게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장에서는 반도체 쪽이 좀 튀어오르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었는데 오늘 그래도 좀 표정 나은 곳이 반도체 쪽인 것 같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심텍, 이오테크닉스 모두 일단은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또 반면에 이쪽은 또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세한 수급 동향을 살펴봐야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도 역시 강관우 앵커와 함께 자세한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앵커님,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지금 장 초반에 조금 변화가 상당히 지금 많은데 특징적인 건 전기전자 주식이 조금 이제 플러스권이네요. 삼성전자 프로그램 순 매도에도 불구하고 0.16 강보합이네요. SK하이닉스 1.99%. 제가 오늘 이제 개장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하고 동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약간 선행하면서 후행하면서 하는데 어제 마이크론은
5%대 이렇게 중반으로 좀 밀렸습니다. 우리나라 조금 오늘은 반등세로 이끌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제가 좀 살펴보니 지금 미국에서 이제 알파벳이 그 실적 발표를 내면서 야간 선물에서 1.7%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영향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순매도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억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강보합 유지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은 순매수입니다. 순매수의 가장 강한 그 상위에 있는 것 같은데 2% 초반에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조금 밀리고 있는데 오늘은 플러스입니다만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약간 5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 얘기고 관련해서 LG화학도 오늘 19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강보합 정도 0.4% 이렇게 보이고 있고 삼성 SDI도 1.98%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현대, 기아 이쪽 계열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사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현대차, 기아차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각각 106억, 51억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요.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 계속적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에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의 14억 정도의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어제 그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강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5억의 이런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반등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LNF도 오늘 프로그램 약하지만은 9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면서 LNF 강보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좀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가 프로그램 순매수 가장 상위에 68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네이버 38억, 그다음에 삼성 SDI 30억, 그래서 오늘 1.7%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분위기 좋은 OCI, 분위기만 좋은 게 아니라 펀더멘탈로도 저평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저희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계속 강조드린 바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1.6% 프로그램 매수도 20억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최근에 아주 주가가 좋았던 현대, 로템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4%가량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프로그램 매수는 되게 약한데요. SM 11억 정도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오면서 1.7% 반등을 보이고 있고 첨보는 7억 정도의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만 오늘도 2%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매수 사실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성 매수가 아닐 수 있다. 먼저 그 공매도를 친, 숏을 친 주식들을 차익하는 프로그램 순매수일 수 있다. 이 점을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로 가서 코스피 보겠습니다. 세방 어디랑 관련돼 있는 거죠? SG 속젠 증권사 통해서 계속 하한가 나오고 있는 그 업체 아닙니까?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도까지 얻어맞으면서 지금 하한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90억 정도의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보합에서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프로그램 순매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포스코 DX의 프로그램 순매도 171억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5%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스코 계열사들 급등 나올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덩달아 오르는 주식들은 팔고 뒤돌아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포스코 DX SI 하는 업체가 뭐가 내부에서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강하고 밸류에이션도 너무너무 고평가 중에 하나인 주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로 1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보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LNF도 프로그램으로 21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보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속젠 SG 관련돼서는 저희가 하림지주하고 CJ만 한해서 그나마 펀더멘털로 봤을 때 여기 근처 어딘가가 적정 주가 근처다라고 말씀드린 이 주식들 빼놓고는 오늘도 약세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성홀딩스 하한가고요. 성광도 하한가, 다우데이터도 25% 이렇게 하락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0.1% 약세인 반면에 코스닥은 점점점 내려가서 0.96%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시 8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 못 이룰 정도로 신용 많은 분들 신용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 수급이 초반에 좀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실적 발표한 SK하이닉스의 프로그램 순 매수세 몰리고 있는 모습, 실제로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SG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시작된 하한가 종목들 하락 흐름 이어지는 분위기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강관우 앵커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듯이 그런 종목들, 특히 신용 B2 가능성 높은 종목들 좀 피해 가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 오늘장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황 자세히 살펴드렸고요. 잠시 후에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특히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착되는 특징주들 짚어봐야겠죠.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숨 쉬면서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시장 흐름이 최근 들어서 흔들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항상 좀 제가 출연할 때마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마음이 안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승하는 종목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같은 시장은 양지수 전부 다 이제 하락 출발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주요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에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실적이 또 안 좋게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 은행주들의 어떤 유동성 위기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 말에 현재 총 예금이 한 1,044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700억 원에 비하면 한 40% 정도 가량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월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은행 위기설이 좀 다시 고조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현물 역시도 계속해서 좀 하락세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뭐냐면 바로 빅테크에 대한 실적 부분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오전에는 선물 쪽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이미 좋은 부분들은 앞서서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까지는 좀 상한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중 갈등이 좀 확산이 또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 세계 증시에 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특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종목군들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 머트리얼 같은 히토류, 반사이 관련주들이 또 이제 급등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미국, 한국의 정상회담이 또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서 국내 대형주들의 수급이 또 활발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쪽 네, 좀 저가에서 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종목군들 지금 저가에서 네,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은 제가 이따 앞서서 또 이제 선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하는 마음에 재차 좋은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다라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뭐 개장 특징주들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니까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고요. 네이버, 삼성, SDI, 현대로템, OCI까지 5종목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SM 자리하고 있고요. 첨보, 지앤원 에너지, SFA 반도체, 하이드로 리튬까지 5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총 10개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물론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들만큼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중에서도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코스피에서 포착된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DI, 현대로템, OCI 중에서 어떤 종목 지켜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님,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현대로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 방산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방산주들의 어떠한 이익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전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네, 또 이제 국산차를 네, 국산 전차를 내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좀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또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 미국의 어떤 갈등도 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방산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기업의 이익 모멘텀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대로템 현재 8%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주식은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가에서 비중을 한 번에 담기보다는 현재가에서부터 27,500원대까지 좀 변동성을 염두해 두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실적 부분에서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2024, 2025년까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되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지금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넘어서 1차적으로 45,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5개 종목 중에서는 현대로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저희 따라가 말어 종목을 통해서도 현대로템 이야기를 했던 종목인데, 자, 그만큼 좀 자주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방산 쪽의 모멘텀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하네요.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방산 기업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모멘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런 관점에서 현대로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SM, 첨보, 지앤원 에너지, SFA 반도체, 하이드로 리튬 이렇게 5개 종목이었습니다. SM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징주 5개 종목 중에서는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겠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코스닥 특징주 5개 종목 중에선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SM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공개 매수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SM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제 펀더멘털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공개 매수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거품이 좀 사라진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어떤 기업 가치에 반영이 돼서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SM 역시도 최근에 이제 카카오와 또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 외형 성장이 굉장히 좀 크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종목 역시도 2025년까지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만큼 충분히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 여력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단기적 실적 효과가 체감될 분야가 바로 자회사인 드림메이커에서 현재 아이브 그리고 더보이즈 등 이런 카카오 소속 아티스트의 어떤 월드 투어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추가적인 외형 성장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장기적인 성장, 목표가를 조금 너무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조금은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조금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조금 짧게 14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SM입니다. 큰 이슈는 물론 지나갔습니다. 한동안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SM이었는데 자, 지금 주가도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는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는 관점과 함께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M 혹시 보고 계신다면 이제는 펀더멘탈 좀 보시면서 목표 주가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14만 원대까지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포착된 개장 특징주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과연 이 종목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따라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보는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은 또 이 종목이네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어제도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슬이 전문가님의 관점은 어떤지도 또 궁금해집니다. 지금 넷플릭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모아가시기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거액을 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약 25억 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하나로 쳤을 때 한 3조에서 3조 3천억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큰 규모냐면은 현재 넷플릭스가 한국에 2016년부터 들어왔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사상 최대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컨텐츠 제작사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국내 대한민국 콘텐츠들에 전부 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수혜주를 좀 보자고 하면은 바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을 많이 제작을 했죠. 최근에 이제 1타 스캔들도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넷플릭스와 또 재계약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마진 단가까지 개선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을 또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1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52%, 영업이익 한 14% 정도 상회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1분기 라인업이 총 이제 109회차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1분기에 현재 23회,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이제 36회 정도로 한 12표 정도 더 성장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에 넷플릭스에 결제를 해야지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계속해서 많이 이제 제작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스튜디오 드래곤
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성 자체가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다,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24년, 25년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걸쳐서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와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2년에 빅투어 프라이즈라는 이제 미드를 또 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시즌 2까지 제작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외형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이제 기대되는 실적 대비 주가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저가 매수 가능 시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를 필두로 해서 2024년, 2025년까지 봤을 때는 매출 1조 원까지 충분히 좀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가에 담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85,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던 종목인데 이슬희 전문가님 역시 좋게 보고 있고 따라간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4년간 3조 3천억 원 규모의 넷플릭스 투자가 의미하는 바 과연 이 정도 규모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짚어주신 이슬희 전문가님이셨고요. 자, 오늘 좀 조정이 나오면서 2%가량 조정 나오면서 65,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비해서 충분히 저가에 움직이고 있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해 보이고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목표가 85,000원까지도 보셔도 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따라간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입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은 오늘은 또 저랑 통하셨네요. 현대일렉트릭, 저도 앞서서 증시 8에서 증권사 리포트 전해드리는 시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자, 현대일렉트릭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종목도 좀 따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실적주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린 만큼 이 종목 역시도 꾸준한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솔루션 전문 업체이고 또 이제 차단기라든지 변압기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름에 걸맞게 현재 뭐 실적 역시 좀 공공성장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분기 영업이익이 또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상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이라면 여기서 멈춰야겠지만 앞으로 성장성은 더욱더 공고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중동이라든지 북미 중심 쪽으로 이 선박 수주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현재 석유 사업 의존도를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슈화가 됐던 네옴시티 쪽으로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도시이기 때문에 뭐 건설 자재라든지 이런 건설업 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또 그를 확충해 줄 수 있는 전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일렉트릭의 어떤 수주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외형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중동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79%가량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5억 불 이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2, 3년 동안 계속해서 걸쳐서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미 시장 역시도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고압 전력 변압기뿐만이 아니라 이전 배전 변압기에 대한 수주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많은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만큼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으로는 사실상 이 그리드 확충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력 수요가 좀 필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수출, 계약권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2024년, 25년까지 외형 성장 꾸준히 좀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현재 기대되는 실적 대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1분기
동기 매출액도 여전히 47%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수주잔고 역시도 13억 불 이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PER이 현재 10배 미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뭐 고점 갱신을 했다라고 해서 비싼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실적 대비 지금 가격이 저렴하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여전히 PER은 10배 미만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가부터 4만 원대까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고점을 넘어서 6만 5천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 두 번째 따라가봐라 종목이었고요. 매수하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탄탄한 펀더멘탈 종목이고 매출도 좋지만 뭐 수주 잔고도 앞으로 더 늘어나고 매출처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개장하고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를 조금 앞에서 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투자에 도움이 더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펀더멘털 주식으로 HD 인프라코어,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제가 골라왔거든요. 근데 주가가 또 먼저 튀고 있어가지고 제가 9시 반에야 말씀드리는 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센티멘털로는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펀더멘탈로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렇게 두 종목을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대 글로비스 회원도 하고 뭐 컨테이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 이쪽 물동량을 여기 책임을 많이 지잖아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히 매출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매출이 18%, 기아가 22%, 특히 이제 미주 쪽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현대 글로비스가 미주 쪽에 대신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Q, 그러니까 물동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점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좀 리포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1분기 실적은 그저 그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현대글로비스의 영업이나 매출, 모멘텀은 2분기까지도 별로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 근데 현대글로비스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첫 번째는 현대차, 기아차의 그 모멘텀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도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도 같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상당히 저렴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물류하는 회사들이 조금 저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 회사는 그렇게 최근에 모멘텀도 1분기 모멘텀 안 좋고 2분기까지도 안 좋고 하지만 저평가로 지금 바닥권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올해 감익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도 내리나 우려는 이미 주가에 들어와 있다. 선반영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였고요. 흥국증권에서는 리포트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P보다 Q다. P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 운임을 얘기합니다. 해상 운임을 얘기하는 건데 P가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보다는 Q, 특히 미주 지역으로 나가는 물동량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제목을 그렇게 다뤘는데요. 밑에 보시면 운임 하락을
물동량이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다만 이 회사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죠. 상승 여력이 이 회사 기준으로는 46%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1분기 실적 안 좋고 2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다 하는데도 외국인들은 쭉 이렇게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14만 9,700원을 3월 16일 날 기록을 한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올라왔습니다. 16만 8,100원까지 어제 종가가 찍혔네요. 오늘은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금 뚫으려고 이제 자꾸 시도를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기관들의 습성이 조금 올라가면은 다시 사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도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염두하시고요. 밴드를 보시면 워낙 뭐 싼 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밴드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밴드로 봐서도 하단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크게 뭐 손해 볼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이제 센티멘탈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그런 주식이 됐고요. 그다음 목표 주가 괴리율 아까도 한국증권에서 뭐 40% 초반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컨센서스 증권사들에서 나오는 모든 목표 주가를 다 평균한 걸 기준으로도 목표 주가 괴리율이 42%나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센티멘털로 가져올까 펀더멘털로 가져올까 하다가 센티멘털 쪽으로 가져왔는데 센티멘털 치고는 목표 주가 괴리율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티멘탈로 현대 글로비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 주식으로 오늘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HD 현대 인프라 코어입니다. 과거에 두산 인프라 코어가 현대그룹으로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이렇게 이름을 달고 있다가 이름이 마침내 두산자 빼고 HD 현대 인프라 코어 이렇게 됐습니다. 이 회사를 지금 가져온 이유는 이럽니다. 오늘 주가가 왜 오를까요? 장이 안 좋은데도. 어제도 올랐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증권가에서는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죠. 이렇게 서프라이즈 놀라는 거잖아요. 1분기 실적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도 올렸지만 실적 추정치도 다 올렸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이런 얘기고 목표가를 최근에는 주식의 약점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거였는데 이익을 올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부를 수 있는 거고 목표가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제공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11,000원으로 26% 올렸네요. 삼성전자가 목표 주가는 조금 짜게 주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26% 올린 11,000원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 다음 보시면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같이 나왔죠? 여기도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28% 좋았다. 서프라이즈가 나타난 얘기입니다. 주로 건기나 엔진 쪽에서 좋아지고 있다 하면서 이 회사도 목표 주가를 14,000원으로 확 올렸습니다. 같이 올렸는데 삼성증권의 11,000원보다 훨씬 높죠. 14,000원. 그래서 그걸 염두를 하시고요. 이렇게 리포트들이 나오고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외국인 기관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항상 9,000원 후반대에 오면 걸렸던 주가거든요. 근데 지금 뚫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런 입장인데 기관들이 쭉 별 관심이 없다가 다시 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다. 이렇게 저는 이제 펀더멘탈 주식으로 골라왔고요. 자, 밴드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걸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밴드 상단권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목을 리레이팅에 나선다 이렇게 말해요. 리레이팅, 주가 재평가라는 얘기거든요. 이전까지는 상단권에 오면 항상 되밀리고 했었는데 그 리레이팅에 나면 그 상단권을 다시 시도하면서 더 다른 세계로 한 단계 레벨 업 될 수 있는 그런 그 차원의 주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의 주식으로 지금 변모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펀더멘탈 주식으로 가져온 이유고요.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만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보시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갑자기 막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25%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삼성증권에서 얘기한 11,000원대로 왔고요. IBK가 얘기한 거기 목표 주가까지는 아직은 더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가는 10,000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이 서프라이즈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상향되는 분위기다. 펀더멘탈 주식으로 골라서 보기에도 상당히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오늘 펀더멘탈 주식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분위기 좋은 주식 센티멘탈 종목과 체력이 좋은 펀더멘탈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코스피는 0.0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여전히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시 구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